일단 도지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3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 리플을 제치고 이제 시총 6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리플을 어떻게 제칠 수 있죠? 저는 그게 네. 신기한데요. 리플을 제치고 이제 시총 6위로 등극을 했고 실제로 이거에 관해서는 이제 전문가분들의 분석을 보면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발 호재다. 그러니까요. 워낙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좋아했고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관해서 발언을 했었던 거는 내 아들에게 도지코인을 물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재산으로 물려주겠다. 그리고 도지코인으로 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들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그 대선을 앞두고는 도지코인에 관한 직접적인 발언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 파파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 보면 되고요. 비트코인 뛸 때 이 코인은 날았다. 한 주간 97% 상승했다. 이런 재미난 헤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엘살바도르가 이제 부탄을 말씀해 주셨을 때 네. 가장 많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엘살바도르는 이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맞아요. 안 좋았었고 근데 이제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엘살바도르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은행을 설립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 있잖아요. 거기에 비트코인에 관한 과목을 만들었어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아이들이 비트코인은 무엇이고,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들을 조금 할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은행이 이제 이렇게 설립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코인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그 국가이고, 실제로 이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료 준비한 게 잠깐 찾아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을 최초로 법정 화폐로 도입을 한 중남미의 소국 엘살바도르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약 5,300개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한 4억 2,600만 달러니까 한화로 하면은 이제 5천억 원 정도인데 제가 알기로 3월 올 초에 집계됐을 때가 70% 수익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지금은 100% 수익률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어떤 곡간이 지금은 비트코인 덕분에 좀 많이 늘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뭐 사실 법정화폐로 사용을 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좀 리스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화폐로 사용한다라는 게 어떻게 그 문제들을 풀어갈지는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지금 여러 가지 헤드라인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하나 조정을 나타내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관의 숏 포지션이 50%가 넘었다라고 해요. 기관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서 선물은 상승과 하락에 베팅을 할 수가 있는데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게 숏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락 쪽에다가 베팅한 기관 투자자들이 50%가 급증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이 하락에 우리 주식으로 따지면 공매도처럼 네네. 그런 건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락에 베팅을 했다라고 해서 그게 꼭 이제 그쵸, 하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하락 물량들이 다 청산이 되면서 빠르게 또 상승으로 돌아설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 기간에서는 단기 조정에 관한 이야기들은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과 이제 전문적인 인력들이 뭐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다 동의를 하지만 지금 급격하게 올랐던 부분에 관한 단기 조정은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분석가는 83,300원의 저항선에서 그 저항선이라는 건 이제 거기서 자꾸 부딪힌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단기적인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챙겨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자료들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서야 이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국내 투자자 가상자산 이용자 거래도 150%좀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시장을 오래 참여했던 코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흥분할 것도 없는 일이기는 해요. 사실은 이런 가격의 랠리들을 대부분 좀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잘 이제 투자 전략들 여러분들 좀 세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좀 질문하실 거는 따로 없으신가요? 질문할 건 많지만 네. 아니 뭐 다음 내용들 한번 들어볼까요? 아닙니다. 그냥 계속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저희가 이제 또 5분 뒤에 마무리를 해야 돼서 다음 이야기 들어볼게요. 다음 내용 없는데? 네. 다음 내용 없으십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인을 이제 본부장님은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셨던 그런 네. 분이시잖아요. 네네. 고럴 때 그런 분들의 느낌에선 어떠세요? 지금 이런 비트코인의 랠리가 그냥 남의 일 같고 좀 그렇죠. 남의 일 그러나요? 같죠. 아. 남의 일 같고 이게 잡히지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음. 잡히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일단 단위가 너무 커 가지고 이게 억 음. 단위니까 동전 음. 하나가 음. 이게 큰 금화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럴 수 예. 있겠다. 큰 금화 같은 느낌이라 저거 한 10 개만 있으면 10억 이잖아요. 그래서 음. 이게 대단한 금액 같은 느낌이. 근데 코인은 또 쪼개서 살 수가 있어서 네네. 100만 원어치, 200만 원어치 이렇게 살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저 같은 소형 투자자들도 하나를 다 못 사요. 그러니까 1억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걸 뭐 모르죠 저희는. 이게 뭘 예. 한 100만 원어치 사거나 뭐 쪼금 0.5 개를 사는 겁니까? 0. 뭐 00 몇 개를 네. 사는 거예요. 지금도 네. 제 계좌 보면 한 개는 없고 막 0. 네. 몇 개, 00 몇 아. 개 들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다 쪼개서 살 수가 있어서 사실은 네. 그것도 메리트인 것 같아요. 1억을 어떻게 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 나 100만 원어치만 사야지, 200만 원어치만 사야지 요렇게 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주식이랑 다르게 음. 이건 24시간 계속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염려하는 건 24시간 계속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거래가 계속 되고. 네네네. 주식은 어쨌든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거래 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 별로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계속 저희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음. 들어갔다 나와서 주식 소식을 음. 보고 주식 거래를 확인하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나 뭐 다른 코인들을 보면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만약에 24시간. 거래를 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그때마다 계속 시간별로 잠을 안 자고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음. 계속 힘들 것 같아요. 만약 사놓으시면 이게 막 저는 못 볼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음.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어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악재를 굉장히 빨리 반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뭐 누가 어디서 미사일을 쐈다, 뭐 테러가 일어났다 네네네네네네. 이러면은 코인이 또 쭉 빠지고 그런 게 있기는 하거든요. 쉬지도 않고 계속 오르기도 하지만 음. 쉬지도 않고 계속 빠질 것 같긴 내리기도 해요. 하는 예, 왜냐면 거죠. 장이 안 열리는 때는 다른 데는 그냥 이렇게 어쨌든 그 기간이 쉬잖아요. 음. 그러면 그렇게 약간 블러킹이 되고 그 안에 뭔가 또 많은 일이 일어나면서 음. 장이 잠깐 뭐 어쨌든 몇 시간이라도 잠깐 쉬었다가 휴지기가 있는데 아니면 주말이고 이렇게 약간 안 열릴 때도 그럴 때는 이제 약간 뭔가 많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건 그게 없고 계속 음. 일어나니까 그 장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니까 이게 끝없이 떨어지기도 하고 끝없이 음. 올라가기도 하니까 이게 약간 힘들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런 면들도 있어서 그래서 좀 위험 자산으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알트코인들은 변동폭이 조금 더 심하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도 못지않고 근데 저도 지금은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과연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어떻게 평가를 내릴까? 지금 막 가능성이 막 여러 개 열려 있는 상황에서 모르셨던 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뭐 그러고 있는 이게 상황에서 제재 기간이 있나요? 어때 제재하거나 뭔가를 관리해주는 기관은 없죠. 없고요. 이제 국내 그것도 이제 나라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트럼프 쪽에서 이제 그런 공약들을 몇 개 내세우기도 했었고 국내 같은 경우엔 사실은 투자자 보호에 관한 그 법안은 계속 추진 중이에요. 그 음, 투자자분들이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국가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음, 보니까 근데 음. 이제 또 사람은 많이 몰렸잖아요. 그래서 브로커들이 뒷돈을 받고 상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주식에서는 이제 그렇죠. IPO라는 적정한 이제 과정을 통해 상장을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세력들이 이 코인을 한마디로 잡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작은 뭐 실체가 없는 코인들 가격을 올려놓고 본인들은 거기서 다 이익 실현을 하고 그러니까 개미들한테 이제 개인 네네네네.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주고 네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 가지고 지금은 닥사라고 해서 5개 이제 거래소에서 상장을 할 때 심사를 같이 해요. 그래서 네네. 그 정도의 법 사실은. 근데 아직은 제로 베이스예요. 그래서 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좀 제로 베이스여 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빨리 이제 만들어야 되는 법이긴 한데 국내는 사실 이제 가상자산법에 관해서
일단 가상자산에 관한 이미지 음. 자체가 여론들이 너무 이제 안 좋게 그러니까요. 형성을 해냈잖아요. 그리고 뭐 너무 사건이 많이 나다 예, 보니까 그거 관련 맞아요. 코인 사건이 너무 많이 나다 음. 보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예전에 이제 국가에서 압수했던 비트코인이 있대요. 근데 네. 그게 또 엄청 수익 중이라 또 네네. 국가의 또 세수가 아, 늘어버리는 예, 예. 그런 효과도 같이 누리고 있다라고 그거는 합니다. 한번 재밌네요. 한번 네. 누가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누가 알아볼까요? 저 아닙니까? 얼마인지 네.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우리가 네.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